오늘부터 산업안전 규칙 개정에 맞춰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산소, 유해가스 측정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측정한 산소, 유해가스 농도 결과를 기록하고 이 자료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밖에 사고 발생 시 지정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고 또 사업주는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작업 현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인 질식재해.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재해입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동료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질식 사고는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지만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과 여름철 맨홀 작업 또는 오폐수 처리 시설 작업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밀폐 공간 작업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는 작업자의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사면이 막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유해가스나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맨홀, 정화조, 원료 저장 탱크 같은 저장 용기, 선박, 지하 피트, 콘크리트 양생 장소 등이 대표적인 밀폐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질식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산소 농도가 낮은 장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산소 농도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혈액 중 산소 운반을 저해할 수 있는 가스가 있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식재해 예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같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노출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인체. 공기 중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스가 섞여 있는데 단 한 번의 들숨이라도 적절한 양의 산소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질식인 거죠. 질식을 유발하는 산소 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 또한 심각해지는데요.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진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10% 이하가 되면 의식 상실, 경련, 맥박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8% 미만으로 떨어지면 7에서 8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들어간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것을 느꼈을 경우 얼른 숨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결핍에 따른 증상은 대부분 밀폐 공간에 들어간 후 몇 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잠시 들어볼까요? 산업 현장에서 보통 산소 결핍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밀폐 공간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마시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순간적으로 폐 내부의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뇌의 활동이 정지되게 되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6% 이하인 경우에는 곧바로 호흡 정지가 오게 되며 6분 이상이 지나면 소생 가망성이 없게 됩니다. 다행히 소생 한계 내에서 구조된다 하여도 후유증이 커서 언어장애, 운동장애, 시야협착 및 환각, 건망증, 성격 이상 등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노출에 따른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질식재해가 다른 재해에 비해 유난히 사망률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밀폐공간 작업 방법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우선 작업 전 수행사항부터 챙겨볼까요? 대부분의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작업자가 자신이 들어가는 공간이 위험한 공간이란 사실을 몰라서 일어납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때 밀폐 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 결핍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 과정 중에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을 파악한 다음엔 작업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밀폐 공간임을 표시하고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 장구는 미리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보호 장구로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 호흡기, 손기 마스크, 무전기, 휴대용 랜턴 등이 있습니다. 재해자 구조를 위한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윈치 등의 장비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겠죠. 물론 구비한 보호 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부서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요. 교육 내용에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손기 마스크 착용, 응급 처치에 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합니다. 한편 재해 예방을 위해선 사전 조사 및 밀폐 공간 작업 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업자는 작업 현장의 공기 상태, 차단해야 할 펌프나 배관 등을 확인한 사전 조사 결과와 작업 준비 사항을 원청 또는 사업주에게 검토받아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 장소에 계시도록 합니다. 밀폐 공간이 있는 작업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보호 장구들과 평상시에 시행해야 하는 예방 조치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밀폐 공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취해야 할 안전 조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해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우선 적정한 공기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때 적정한 공기란
산소 농도 범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밀폐 공간 내 공기 상태를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작업 수단인 환기도 꼭 필요한 조치인데요. 환기 장치는 작업 전 테스트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에 적정한 공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환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나 탱크, 화학살비, 수도관 등 구조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장소가 협소해 공기호흡기를 차고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라인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정전 등으로 공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엔 반드시 작업 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밀폐 공간 안의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하여 내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야 합니다. 밀폐 공간 출입 인원 및 출입 시간을 기록하여 항상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은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작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한다면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재가 늘 그러하듯 설마 일어나겠어?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재의 사례를 만나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보, 다 빠지면 곧바로 슬로지 제거할 테니까 준비하자고.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 고향 친구 와서 술 한잔 했더니 머리가 아프네. 오늘 저희 둘뿐이어서 감 실력도 없는데 그냥 여기 계세요. 저 혼자 작업하면 되니까. 무슨 소리야. 빨리 같이 끝나자고. 네. 황화수소도 정상, 산소도 정상. 그럼 지금 시작하자고. 그런데 그 장비 보관함에 송기 마스크가 안 보이던데. 어디다 뒀더라? 그 농도도 정상인데 지금 난 안 해. 머리도 아프고 무겁고. 아니야, 빨리 끝내자고. 응? 네. 빨리 움직여.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숙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농도 센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물 틀게요.
폐수 처리소에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지고 말았는데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그 원인은 황화수소의 성질에 있습니다. 황화수소 가스는 유기물이 썩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가스인데요. 낮은 농도에서는 특유의 계란 썩는 냄새가 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후각을 마비시켜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죠. 또한 슬러지를 휘젓거나 계속 밟게 되는 경우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전 정상 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도중 갑작스런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황화수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작업 전과 작업 중 가스 측정 및 환기를 계속 실시하고 공기호흡기나 손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감시자를 배치해 현장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특히 더운 날씨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휴. 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그러게요. 제대로 안 구울 것 같은데. 갈탄 떼야지 뭐. 갈탄 위험하다고 사용하지 말라던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쩌겠어. 콘크리트 빨리 굳혀야지. 그리고 갈탄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네, 난로 준비할게요. 불 피우고 커피 한잔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꽤 됐네. 갈탄 좀 더 넣어야지. 제가 갔다 올게요. 아이고. 커피 먼저 마시고 가자고. 네. 아,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으세요? 가스 많이 찼네. 많이 어지러운데? 네. 빨리 출입구 쪽으로 나가죠. 갈탄 난로를 피워둔 콘크리트 양생 작업장으로 갔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대피하려 했던 두 사람. 하지만 작업장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질식으로 목숨을 잃고 만 건데요.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에 주로 피우는 갈탄은 질식지의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전체 질식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갈탄 연료는 불완전 연소 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혈액을 통해 근육과 뇌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도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탄으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바로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이나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 수칙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피하려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 테니까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 아 진짜 저도 이제 새내기 딱히 뗐다고요. 오래 일했어도 조심해야 돼. 아무튼 무슨 냄새 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올라오고. 네, 이따 봬요 선배님. 안에 공기 선택해서. 네, 이상호.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무슨 소리 들렸는데? 안에 내 목소리 들려? 얘봐! 내 목소리 들려? 기다려! 나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점검 작업을 위해 맨홀로 들어간 작업자와 그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 모두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사망 원인은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질식 재해가 그러하듯 밀폐 공간 작업 전 복합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고 환기 장치 및 공기호흡기나 손기 마스크 착용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사전 조치 없이 그냥 들어간 거겠죠. 또한 재해적 구조 절차를 지켰더라면 추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밀폐 공간에서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엔 먼저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갈 땐 공기호흡기나 손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2분간 5번 주기로 시행하면 되는데요.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 속에 드리워져 있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죽음의 그림자 질식재해. 지금까지 밀폐 공간 작업의 위험성과 질식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공기 상태 측정, 환기 실시, 보호장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의 습격으로부터 생명을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착용은 의무이자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밀폐 공간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리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손기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안전수칙 준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폐 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입니다. 산소 결핍 및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어 밀폐 공간 작업 전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측정은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밀폐 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 밖에도 환기장치가 이상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할 때 측정하며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중 내부로 유해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측정합니다. 가스 농도 측정은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가스 농도 측정기는 측정 센서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 가능하며 보통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폭발 하한치를 측정합니다. 또한 가스 농도 측정기는 작동 방식에 따라 확산식과 펌프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산식은 노출되어 있는 센서를 밀폐 공간으로 넣어 측정하는 방식으로 밀폐 공간에 측정자의 호흡기가 들어갈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펌프식은 튜브 등 체기관을 밀폐 공간에 넣어 밀폐 공간 내 공기를 측정기까지 빨아 올려 측정하는 방식으로 확산식에 비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 기기는 공기 유입부, 센서, 디스플레이, 전원 버튼, 조작 버튼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원을 켜면 큰 소리와 함께 작동을 시작합니다. 화면은 펌프 작동 여부, 배터리 잔량 표시, 충전 상태, 산소 농도, 일산화탄소 농도, 황화수소 농도, 폭발 하한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측정기를 켜면 먼저 배터리는 충분한지, 켤 때 알람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공기에서의 측정값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폭발 하한치 농도가 0이며 산소는 20.9%인지를 확인합니다. 깨끗한 공기에서 적정 산소 농도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교정이나 수리를 실시합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체기관의 막힘 등으로 펌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측정하는 주요한 물질은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다연성 가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황화수소는 오폐 수처리장 등의 바닥에서 발생하여 바닥 근처에서 측정이 필요하고 다연성 가스는 가벼운 물질들이 있어 위쪽에서 측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측정 지점은 수직 방향으로 3개소 이상을 측정합니다. 수평 구조를 측정할 때는 구조물 등을 활용하거나 진입하여 측정이 필요할 경우 측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송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측정합니다. 다양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시 긴 튜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튜브에 눈금을 표시하여 깊이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점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기관으로 긴 튜브를 이용할 때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공기가 체기관 끝에서 센서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측정값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기기에 따라 저장된 값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소수 10ppm 미만, 폭발 하한치는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소 농도는 보통 낮은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18% 이상 23.5% 미만이어야 합니다. 폭발 하한치 측정은 일반적으로 메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측정기에 방폭이 필요한 경우 기기에 기재된 방폭 등급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기기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에 다른 가스나 유해인자는 다른 측정기나 검지관 등 측정 특성에 맞는 기기를 사용합니다. 밀폐 공간의 산소 결핍, 유해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작업 중에 발생될 수 있어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한 측정기기 및 측정 방법으로 밀폐 공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실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질식사고를 예방합시다. 밀폐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맨홀 등의 공간으로 외부와의 기류가 형성되지 않아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환기팬은 밀폐 공간의 특성에 맞는 이동식 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기팬의 용량은 작업 공간 최적을 계산하여 분당 최적의 40%에 해당하는 용량의 팬이 적정합니다. 환기팬의 용량은 환기팬의 명패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작업 전 구비된 환기팬으로 30분 이상 급기를 권장합니다. 구비된 환기팬 용량이 부족할 경우 환기팬을 추가 설치하거나 환기 시간을 늘리는 등 밀폐 공간의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환기 후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를 측정합니다. 환기팬을 일반적으로 공기의 흐름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기팬은 외부에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덕트를 연결할 때에는 덕트와 환기팬의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며 밴드 등을 이용하여 공기가 새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외부에 깨끗한 공기를 급기할 때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공급되는 깨끗한 공기가 입구에서만 순환하여 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 공간에 대해 전체 환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덕트를 위치합니다. 맨홀 등 좁은 입구에 너무 꽉 맞는 덕트를 연결할 때에는 내부의 유해가스가 거꾸로 잘 나오지 못할 수 있으므로 깨끗한 공기가 밀폐 공간으로 적절히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적정한 규격의 환기팬, 덕트를 선정하여 설치합니다. 환기팬의 단선, 접속부가 불량한지 확인하며 접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덕트는 구멍이나 파열, 구조의 변형 등이 있을 시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밀폐 공간의 공기는 외부와의 기류의 흐름이 없어 유해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환기 실시로 밀폐 공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실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질식사고를 예방합시다. 오늘은 밀폐 공간 내 응급처치를 배워보겠습니다. 복합가스 측정기의 산소 농도가 13.8%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아르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가스 용접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감시자는 작업 중 반복적으로 작업자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응답이 없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급 요청 바랍니다.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외부 감시자의 즉각적인 인지로 빠르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합니다. 현재 질식 환자가 발생했으니 응급구조사와 구급차 지원 바랍니다. 비상전화 신고 접수 후 구조를 위해 공기호흡기를 착용합니다. 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공기호흡기 외에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합니다. 구급용 들것을 챙겨 낙상이나 미끄럼에 유의하며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인명구조팀은 현장 통제 및 보존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인명구조팀도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모든 보호구를 착용한 후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구조자는 가장 먼저 재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있는 보호구를 해제합니다. 재해자의 몸을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합니다. 도착한 구조원과 함께 2인 1조로 재해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안전하게 들것에 고정한 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야외로 재해자를 옮깁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도착한 응급구조사와 산업간호사는 먼저 들것의 고정을 해체합니다. 재해자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맥박 확인 후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낀 다음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대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다른 한 명은 자동 제세동기의 패드를 안내되어 있는 부위에 부착합니다. 그 후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고 재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를 기다립니다. 재해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안내에 따라 큰 소리로 물러나세요 라고 외치며 재해자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 심장 충격을 주도록 합니다. 그 후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안내에 따라 반복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동 제세동기의 안내에 따라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후 재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황 종료. 지금까지 밀폐공간 내 응급처치를 배워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